그 아이는 지금 보니까 발달이 지금 되게 보기 좋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부러운데요. 응. 그 말은 저는 못했거든요. 아, 예,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엄마가 그 안전한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는 집에서 코칭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코칭을. 안녕하세요. 푸르미교육연구소의 최희수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르미교육연구소 푸르미엄마 신영일 대표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 예. 5세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최근에 잔인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칼로 엄마를 자를 거야 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인 줄 알고 하는 거냐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했다고 엄마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계속 잔인한 말을 하는데 어떡하죠? 네. 5세 아이고요. 하나일 때 엄마를 뭐 칼로 찔릴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잔인한 말이 아니고요. 내 분노가 그렇게 많다. 엄마 나 너무 화가 났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은 감정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잖아요. 실제로 찌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감정을 내야지 아이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내야지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고요. 엄마도 왜 아이가 엄마를 칼로 찌르고 싶을까? 요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분노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마가 믿을 만하다면 아이는 지금 제가 보기엔 코칭을 좀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칭이라는 단어를 좀 썼지만 그 아이가 나이상을 봤을 때 지금 5세라 그랬거든요. 5세라는 것은 전능한 자가 우세한 무법자 시기입니다. 이게 법이 없는 시기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시기는 아이들이 이기려 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과외보아 그러면 엄마 주먹 내 그리고 저기는 보자기 탁 냅니다. 그리고 뭐든지 작은 것에서도 이기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때 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이 어떤지 좀 알아다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잔인한 말인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근데 그 아이는 그 단어 외에 다른 단어, 그게 가장 자기 감정을 세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네. 근데 그 아이를 잘 보세요. 그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죽일 거야. 뭐 이런 단어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공감받고, 그 다음에 그런 단어 외에 다른 단어들도 있는 걸 이렇게 배우고 나면서부터 그 감정이 그럴 때 어떻게 건드려지는지를 이렇게 구별하고 난다면은 아마 그런 단어들을 나이가 들면 쓰지 않아요.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분노를 풀어낼 때 아주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억압된 분노를 풀어낼 때는 그런 단어 쓰는 거 괜찮습니다. 욕을 하라 그럴 때도 욕이 분노를 풀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욕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남한테 공격하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별을 아이가 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디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의 감정에 가장 강한 감정을 표현해서 엄마 내 이 감정 좀 이렇게 좀 알아줘. 엄마 이거 좀 공감 좀 해줘. 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엄마가 그런 단어를 썼을 때 그 엄마로부터 야 그런 건 쓰는 거 아니다.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억압받았던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감정 풀어내면요 진짜 가서 죽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감정 억압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번에 폭발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저는 치유를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했으면. 그래서 분노를 많이 참고 있다가 코칭할 때 그거를 분노를 했거든요. 표출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푸르미 교육연구소에서 코칭하는 것처럼 엄마한테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치유를. 그럼 엄마가 코치가 돼서 그 감정을 많이 쏟아내게 하고 받아주면서 충분히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면 아이는 분노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이제 욕이나 그 분노를 이제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분노가.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엄마 죽이고 싶어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 책에 잠깐만요. 책에 그거 나온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쵸? 이제 거울 육아에 보면은 자세히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제가 거울 육아 다 책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믿지 않으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왜냐면 엄마가 너 엄마 죽이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엄마한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맞아요. 엄마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네. 그 말 자체를 내뱉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내뱉으면서 아이의 분노는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엄마 지금 내 욕구 좀 알아줘요. 엄마 난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고 싶고 엄마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표현을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먼저 강하게 나오잖아요. 사실 인간은요, 이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것은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뭐에 먼저 반응하냐면 두려움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엄마 죽고 싶어 그럴 때는 벌써 엄마 죽이고 싶을 때는 이게 벌써 부모가 벌써 반응해버려요. 그럴 때 엄마가 화가 나고 이렇게 같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하지 마시고요. 그래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 엄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 이렇게 그 아이의 감정을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받아주셔도 돼요. 행동은 제지하시고요. 감정은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린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행동으로 나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주셔야 돼요. 때리면 아프단다. 그리고 때리는 거 아니고 네 욕구를 표현할 때 요렇게 네가 원하는 걸 원하면 엄마도 들어줘. 당연히. 근데 네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안 가르쳐 주면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손이 탁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로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나중에 애들은요 그냥 완전히 행동하지 않고 그냥 대화로 다 나눠주니까 그래서 애 키우는 거 되게 쉬워집니다. 지금 그 아이는 지금 보니까 발달상 어떤 걸 거쳐가는 아이냐면 발달이 지금 되게 보기 좋은 아이인 거예요. 발달 좋은 아이들은 거쳐갈 거를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엄마 죽이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딱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근데 그 마음이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죽이고자 그만큼 사랑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공감해달라는 거고 그만큼 날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엄마 나 좀 지금 엄마 나 외로우니까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엄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엄마 나를 좀 쳐다봐주세요. 이렇게 그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잖아. 그걸 알려주면 아이는 그 다음에 죽이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고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속으로 꾹꾹꾹꾹꾹꾹꾹꾹 누르는 아이만이 나중에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엄마한테 그런 걸 한 행동들은 이게 아이들 잘 자는 애들은 집에서는 막 망나니 같아 지 맘대로 와요. 근데 저는 조금 부러운데요. 저도 우리 모두 순간순간은 부모를 정말 미워하고 너무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말은 저는 못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엄마가 좀 더 안전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면요. 코치가 되는 거야. 코치.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고 이끌어내고 아이 있는 분노를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걔 분노 그렇게 크지 아이가 않아요. 알아서 코칭을 하네. 이 아이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고 그런 애들은 나가면 엘리트가 돼요. 집에서 엘리트가 된 애들은 나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집에 오면은 뭐 집만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나가서 있잖아. 그거 저 약속 지키고 뭐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집에 가서 안전한 애는 뭐 감정 마음대로 표현해내죠. 집에서 편하게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초록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불 당기고 이렇게 집에서 개판이니까 조금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초록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집에선 개판이지 학교 나가면 엘리트야 이래봐도 학교 나가면 그쵸? 집에서만 충분히 풀어낸다면 학교 가면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부부끼리 이렇게 정장 입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쵸? 저는 조금 좀 다 벗고 있어요. 이렇게 벗고. 그래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는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나가서 하는 행동하고, 조금 있으면, 분별할 겁니다. 예, 공감해서 풀어내주면요, 이제 그런 단어로 죽이고 싶다라든가, 그런 잔인한 단어 있잖아요. 잔인하다는 건 진짜 찔러 죽여야 잔인한 거죠. 이 내용은, 감정은, 공감해내는 내용은 책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동생도 찔러주기 싶다.
당신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동생 갖다 버리라고. 그치, 동생 갖다 버리다. 응. 우리는 속으로는 그랬지만 어디 가서 그래 부모가 저게 무서운데 동생을 내가 버릴 것 같은데 내가 버려질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안전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안전한 거예요. 예, 음. 맞아요. 근데 엄마 저기 음. 찔러 죽이고 싶다 말은 해봤어요? 아이 코칭 때는 하는 거 어떻게 그거. 버려졌는데도 그 소리도 못했잖아요. 원래 버려진 사람은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는 갖다 버리는데 그렇죠. 감히 어떤 수가 버려진 어떤- 사람들은 음. 그런 말을 못해요. 또 버려질까봐. 음. 엄마가 굉장히 안전하신 거네요. 믿을만하다. 음.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해도 엄마가 날 봐준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자 너무 염려하지 음. 마시고요. 그 아이는 집에서 코칭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코칭을. 자 음. 그래서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니까. 나도 어렸을 때 푸르미 초록이를 분노할 때 조금 더 받아줄 걸. 아이가 충분히 막 울 때 그걸 조금 더 받아줄 걸. 아이가 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눈물이 쭉 이게 몸에 쌓이면 그럼 우울한 거예요. 울지 못하면 우울한 거예요. 분노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 못하면 이 감정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냥 살아있는 거 이게 인형이죠. 맞아. 내 욕구를 모르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죽어 있으면. 나중에 주식도 못해요. 맞아요. 감정이 살아있는 거야. 그쵸? 예.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